인류에 꽂힌 문학은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을 사랑하려는 의지이며 새로운 인간들과의 만남을 위한 다리이다. 오랜 동안 나에게 그리움이 있었다면, 그리하여 그 그리움들과 살아왔다면 내 시 작품들은 영원한 인간들과의 화해, 절실한 숨쉼의 통로였다.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라와 나라가 만나고 경제와 경제가 만나고 정신과 정신이 만날 때 비로소 내가 꿈꾸는 세계와의 화해는 가능할 것이다. 17년 전 나에게 혼불처럼 영화가 찾아왔다. 내가 꼭 한번 제대로 해내고 싶은 일. 하지만 가족들에겐 내내 미안한 삶의 시간들이었다. 영화에 뛰어든 지 17년. 불덩이처럼 가슴에 새겨진 화인의 시간들이었다. 17년간 가슴에 혼불의 화인을 맞고 원고지에 글을 새겨놓은 작가 최명희. 그녀의 혼불을 따라가 본다. 소설 혼불의 무대인 남원은 최명희 작가 아버지의 고향이다. 그녀는 20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 삶의 뿌리에 대한 탐구로 발전시켰다. 그녀에게 남원은 작가로서의 고향인 셈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남원 요천. 지난 백운산에서 발원해 남원 땅을 통과한 후 섬진강과 하나가 된다. 물이 지어 피는 여기꽃이 지천인 이곳은 예부터 물이 맑기로 유명했다. 가을에 이 요천의 물소리. 아니 그 뭐 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깨끗하지? 진짜 깨끗하다. 물소리도 청아하고. 옛날에 이 요천이 이렇게 깨끗해서 여기서 은어들이 살았잖아. 남원에 추어탕이 유명하잖아. 근데 추어는 또 어때? 아주 흙탕물에서 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옛날에 그 추어탕이 유명하게 된 역사적인 유래가 있긴 해요.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글을 쓰는 일에 괴로움을 토로한 최명희 작가. 17년간 수많은 밤을 그녀는 그렇게 몹시도 헤맸을 것이다. 젊은 날 내 분신이었던 시. 글 쓰는 일은 하늘이 준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해준 고마운 사람. 우리 두 사람은 가을의 끝자락에 혼불 기행에 나섰다. 그리고 강모가 만주 봉천에 갈 때도 이제 서도역을 거쳐서 태고.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종갓집도 있고. 지금 이제 물이 그렇게 맑고 독이 그렇게 깨끗한 강은 또 없을 거이네. 새의 파런이 비치는 물에 몇천 년이나 씻기고 씻긴 독이 둥글둥글 다를 대로 달아져 갔고 뽀얗게 기양 분발른 건맹이로 아, 그런 게 은어가 살잖는가, 은어가. 은어는 아무 물에서나 사는 고기가 아니여. 낙동강같이 탁한 물은 좋아허들 안 오고 우리 요천수 모냥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
그런 뒤서 산 게 맛도 기가 막히제. 그런 게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 40. 결국 나는 영화를 선택하고 말았다. 누군들 편한 삶이 좋을 거라고 말하지만 영화는 내게 혼불이었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화의 길에 들어서는 나를 지금까지 함께 견뎌준 아내.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한 곳. 최명희 작가의 혼불이다. 소설 혼불에 빼놓을 수 없는 장소 서도역. 마을과 소설의 시작이자 소설 속 종선에게는 탈출구였고 종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신행 제일 하잖아요. 그거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모가 자기 외환마을이 싫은 거지. 이 인연의 끈을 놓은 거 시킨 거야. 그래서 전주로 유학을 가는데 그때 통학을 하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열차를 타고 가는 거지. 예부터 남원은 예인들이 참 많이도 나던 동네이다. 예인의 고장에서 나고 자란 젊은 예술가 부부는 소설 혼불을 따라 7년 전 마을에 터를 잡았다. 목공예를 하는 남편이 집을 짓고 도예가인 아내는 다양한 작품으로 안을 채워나갔다. 예술가로서 화려한 삶을 살진 못하더라도 혼불에 사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건만 전국을 다니며 절판된 혼불의 책을 수집하는 것도 부부의 몫이다. 젊은이가 많지 않은 마을의 대소사를 맡으며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부부. 최명희 작가가 남기고 간 혼불의 유산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을로 찾아오게 하고 있다. 몇 명씩이나 있어요? 학급은? 저희가 1,028명? 아니 30명. 이 농촌이고 이런 숲이 많은 아름다운 이런 곳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기운부터 틀려요. 기운 자체가 이게 또 여유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혼불이라는 마을 자체가 어떤 문학적으로도 또 여기 주민들도 아주 자긍심이 높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정말 찾다 정말 아름다운 마을 이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이제 그렇게 우리 대도시적인 것, 도시적인 거는 좀 불편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살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고. 우선은 마을 어르신들이랑 식구들이 너무 좋아요. 화합해서 원하는 방향을 잡으면 함께 따라와 주시고 함께 가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마을. 정말 글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실제로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남원에 예인들이 참 많은데 남원에 예인들이 많게 된 어떤 연유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남원은 그 엄마산이 지리산이 있지 않아서 모산, 어머니산.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같은 예능인도 이렇게 공예 쪽도 그런 뭐 지리산이나 풍부한 재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반이 됐던 농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지리산이 가득 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행을 많이 떠나잖아요. 그 이유는 아름다운 경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면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영감이 안 떠오를 수가 없겠죠. 뭐. 네.
부부의 마을 사랑과 소설 혼불에 대한 자부심은 그렇게 한참을 계속됐다. 노적봉 아래에는 최명희 작가를 기리는 혼불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다. 최명희 작가도 소설 속 실제 주인공도 세상에 없지만 소설 혼불은 남았다. 그리고 혼불을 따라 찾아온 사람들로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떠들썩하다. 작가 최명희,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글솜씨를 보였다. 고교 시절 전국의 굵직한 백일장을 휩쓸며 천재 문사로 이름을 날렸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33살, 그녀에게 혼불이 시작됐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불꽃, 혼불.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혼불에 이끌려 원고지 한 칸 한 칸에 자신의 혼을 새겼다. 몰락해가는 양반가를 지키려는 종부 3대, 청안부인, 율촌댁, 효원이와 양반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멍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무대는 종가가 청안마님부터 율촌댁 그리고 효원이까지 오는 3대 종손이 사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반 동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복리가 그 당시에 중간 단계에 사는 사람들. 17년, 어찌 보면 생애 전부를 걸었던 소설 혼불. 왜 그토록 긴 시간을 써야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작가의 삶은 위대한 여정처럼 느껴진다. 작가가 글을 쓴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 어떤 천연 같은 건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꼭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한 집안의 얘기이면서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전통과 또 근대의 이야기, 또 양반과 하층민의 갈등의 이야기, 또 그 당시 일제 강점기의 어떤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쓰지 않으면 우리들 기억에서 지워지고 없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 남원 이 서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지역적인 얘기가 결국 혼불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가장 우리 한국적이고 또 세계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형처럼 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년이) 넘는 시간을 곁에서 나를 지켜본 아내. 그리고 아까 열차가 지나갔거든. 근데 서도역에서 이렇게 하는 열차도 보이는 거지. 종가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밑에서 원뜸, 중뜸, 저 밑에 거멍꿀. 예술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고통을 나누는 아내는 인간 최명희의 삶의 연민을 느꼈다. 아까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들 자료가 모아져도 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안 쓰려고도 했고 피하고도 싶었대요. 많이 모아놓고도 난들 쓰고 싶었겠느냐, 그런 글이 아까 있었어요. 진심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글을 써야 되는 숙명이 있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냥 놓고 정말 편해지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지훈이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시는 막연하게 아름답고 뭐 그냥 좋고 뭐 아름다움의 표현 이런 거라고만 생각을 사실 해서 전 시를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훈이 아빠 시를 그때 당시에 보면 조국으로 가야겠다? 뭐 그러면 시가 막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팠어요, 실제로 마음이. 젊은 날에 우리 지훈이 아빠는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또 좋기도 했었는데 힘들었죠,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에. 그러나 이분도 안 쓰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마흔에 자기 어떤 인생을 바꿨잖아요.
가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는 저도 옆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이나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해도 많이 하게 되고 마음은 아는데 제가 이제 그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삶하고 우리 준이 아빠 추구하는 삶하고 저는 현실인인데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막 그런 부분이 있었어. 예를 들면 맘먹고 있는데 안 됐던 일.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싹도 보이는 것 같고 건강하게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잖아요. 사람이고. 저 앞에서 열심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인으로서 내가 최명희 작가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갔다면 아내는 그를 쓸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이해해준 고마운 시간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혼불을 쓰기 위해 그녀가 걷고 또 걸었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마음 먹지 않으면 좀처럼 엄두를 내기 힘든 곳. 호랑이의 도움으로 지은 절이라는 뜻의 호성합니다. 한국 전쟁 때 소실돼 마애불과 돌절구 같은 성물만 남아있다. 하지만 험한 산길을 오른 사람에게만 허락된 마애불은 간절함을 가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듯 자유롭고 깊은 산속 옹달샘은 이곳에 온 모든 이들의 답답함을 씻겨주는 듯하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는 산. 좁고 가파른 길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호성함에 오르는 것은 최명희 작가의 기쁨이었을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4월 초파이 되면 아녀다들이 계속 지금도 초불 들고 오고 연등을 갖고 와서 달고 해요. 이제 소설 혼불 속에서 보면 강모가 어렸을 때부터 늘 여기 와서 놀다 간 자리기도 하고 저희들도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이제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이쪽으로 소풍 왔던 소풍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친근한 장소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조선 그러니까 그때는 신분 제도가 아주 엄격했던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 때는 이 매한마을에 양반 입네 아녀다들이나 검은꿀 사람들이나 고리뱀이 그 중인들 천민들도 무람 없이 같이 와 수 있는 곳이죠. 신분 제도가 엄격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곳이지만 이곳에서는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빌려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뭐랄까 인간의 모든 평등함이 이곳에서 다 사라지지 않을까 비롯됐다. 예.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중받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귀하건만 신분 제도에서 오는 차별은 자신의 태생을 원망하게 했다. 종손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웠던 강모에게도 천민의 삶을 벗어나고 싶었던 모습 춘복이에게도 바로 최명희 작가는 모두에게 마음을 내어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저 원뜸, 중뜸 또 저 아래 뭐 검은꿀까지 다 들여다보니 굉장히 이게 유장한 그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최명희 선생은 이곳에 올라오셔서 저 마을들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글과 생각을 위한 글들을 많이 정리하고 여기에서
더 많은 생각을 품고 그리고 내려가고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는 명당 매화낙지. 그 들판은 매화낙지다. 산에 가로막혀서 더 뻗어나가지 못한 것이 서운은 하다만 땅의 지세가 아주 좋으니라. 매화낙지? 매화매, 꽃화, 떨어질 낙, 따지 그렇게 쓰지. 꽃이 떨어지는데 무엇이 좋은가요? 이 사람아, 꽃은 지라고 피는 것이라네. 꽃이 져야 열매가 열지. 안 그런가, 내 강아지? 봄이면 계룡산에서 매화가 떨어지는 이곳. 꽃이 진 자리, 열매가 열리는 풍요의 땅이다. 남원 상신마을은 오래전부터 전주 이씨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게 이제 명당 터라고 풍수에 나오는데. 지훈이 아빠 이 마을 소나무 좀 봐봐. 좀 예사롭지 않잖아? 그러네. 아마 400~50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마을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 마을이 원래 매안마을, 또 뭐 상신마을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한 4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매화낙지라고 이 앞마을의 이 앞동산인 것 같아. 여기 매화나무가 떨어진다라는 의미의 매화낙지라는 명당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에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정삼품에 이르는 큰 벼슬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최명희 선생이 혼불을 쓰실 때 사실은 그 노적봉 아래에 노봉마을, 거기 종갓댁이 있는 그곳이 배경인데 이름만 매안마을을 글로 따온 것 같아. 이 매안마을을 이름도 예쁘고 또 명당터도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용틀이 많은 이 소나무, 이 줄기, 잎들 하며 뭐 대단해. 예사롭고 뭔가 상스러운 기운이 이렇게 쭉 마을에 있는 것 같아요. 세세토록 가문의 위세를 지켜줄 것 같은 반촌의 소나무 숲을 지나니 어느새 혼불 마을에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보랏빛 하늘에 기대어 발길을 재촉해 찾은 곳은 거멍꿀이었다. 마치 한없이 큰 사람이 무슨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 웅크리고 앉은 채 이마를 무겁게 수그려 제 가슴 쪽으로 기울인 형상이 분명한 바위였다. 검은 근심.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이 바위를 두고 근심바우라고 불렀다. 그리고 숯덩어리 같은 검은 이 바위의 빛깔을 빌어 생겨난 동네 이름이 거멍꿀이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혼불에 나오는 근심바위야. 우리 아까 봤던 저쪽 그 노적봉에서부터 난 모양으로 해서 종갓집에서부터 쭉 돌아서 나오는, 그러니까 천민들이 사는 마을의 끝동네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혼불에 강시리를 말하자면 겁탈하는 춘복이가 살았던 동네지.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옆에는 이제 당골레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저기 그 종갓댁에서부터 원뜸, 그리고 이제 중뜸. 그렇지. 중뜸은 이제 그 상민들이 사는 곳.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천민들이 사는 거멍꿀. 세상에 그저 되는 일은 없으니 고비고비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며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마음이다.
담지 못할 것이 없는 것. 반상의 신분이 아닌 한 사람의 주목한 최명희 작가. 그대 고운 목소리에 어느 하루는 양반댁 재산 목록에 있던 19명 노비의 이름을 찾았고, 어느 하루는 종일 버스에 앉아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것들, 잊혀져가는 것들을 고집스럽게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물어 그렇게 한 땀 한 땀 채워나간 그녀의 작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했는데, 혼불은 타인의 삶에 대한 최명희 작가의 애정이 모두 녹아 담긴 결정체가 아닐까 싶다.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누구나 꿈꾸죠. 누구나 글을 쓰고 싶고 누구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게 될 수 없는 것은 열정도 열정, 뭐 집념도 집념이겠지만, 특히 문학이라는 장르는 펜과 원고지와 그 작가의 열정과 집념이 있으면 되죠. 더군다나 그 17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한 작품에 매달려서, 혼불이라는 작품에 매달려서 그 방대한 작품을 써낸다는 것은 최명희 선생님의 열정과 집념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정과 집념의 소산이 혼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실은 부와 명예도 누리고 싶어 하고, 놓지 못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하게 사시고 인생은 좀 허망하게 가셨다고나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해석하고, 그러나 돌아보니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 후대에 또는 그 다음 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하면서 성실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바라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소설 속 청암 부인은 가세가 다 기울어져가는 가문의 일대 종부이다. 19살에 초례를 치르지만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청상 과부가 된다. 소복을 입고 종가에 들어선 19살의 종부는 내 홀로 내 뼈를 일으키리라 다짐하며 일평생 종가를 일으키는 데 헌신한다. 소설에서는 일대 종부인 청암 부인의 일화들이 등장한다. 그중 으뜸은 바로 이곳 청호저수지다.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엄청난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힘든 시절에 이 청호저수지를 판다라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던 시절에 청암 부인은 하신 거예요. 대단한 부인이셔.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년에 걸쳐서 이 저수지를 판 거예요. 그때 이 청호저수지를 만들 때 말하자면 이 엄청난 공사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 청호저수지를 만들면서 그 일하는 이 동네 사람들 다 동원을 했는데 그 싹들을 다 줬다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 농사를 못 진 그 싹을
이렇게 다 일한 만큼 다 베풀고 주고 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청호 저수지는 청한 부인과 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만든 합작품이라고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글또글 살아서 튀어나온 희망. 그것이 저수지였어. 그때 나는 믿었네. 우리 조선이 망했다 하지만 결코 망할 수 없는 기운을 닮아서 여기 우리 매안이 저수지에다 숨겨둔 것이라고. 남모르게 그득 채워놓고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밖으로 난 숨통을 외놈이 막았다면 한 가닥 소중한 정기는 땅 밑으로 흘러서 얘와 고인 것이라 나는 확신했었네. 아무한테도 발설한 일은 없었지만 나는 누구인가. 내게 맡긴 이 물을 잘 간수하리라 다짐했어. 마을의 잔치를 알기라도 하듯 하늘이 맑게 개주었다. 오늘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종부 효원의 신행길 재연 행사와 혼례가 있는 겹경사가 있다. 늘 그렇듯 잔치상을 준비하는 아낙네들의 손은 분주하다. 혼례상에는 장수와 다산, 부부 금슬을 기원하는 음식과 물품이 올라간다. 한 인간들에게 더없이 귀한 날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담아 올린다. 쌀은 이 모든 음식을 쌀로 만들어 부자르라 음식고, 이 검정콩은 그 부부가 살면서 검정머리가 항시 할거하고 합두들아 같이 협업해라 해서 검정콩을 넣은 것이고, 이 찰떡은 랩떡은 안 나요. 찰떡. 구는 떡도 찰떡이야. 그럼 이 부부가 떨어지지 않고 잘 궁합해서 찰떡처럼 찰떡궁합 뭐 그런 얘기네요. 그럼 이 팥은 모든 잡기를 몰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살면서 이 허리여시 잡기가 달라지지 않게 그럼 막아준다 해서 팥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이걸 헌자라요? 사군자가 뭡니까? 아, 사군자. 네, 저 메란국주. 그렇죠. 그러니까 메란 이건 여자를 중심으로 보셨지만 이건 송죽은 절개가 굳어졌잖아요. 절개. 신랑, 남성. 혼불 마을에는 1년에 한 번 소설 속 효나 씨의 신행을 재현하는 행사가 벌어진다. 혼인을 한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집으로 가는 의식. 매안이 씨 3대 종부 효원이 신행 오는 날은 이렇듯 마을의 잔치였고 너나 할 것 없는 기쁨의 축제였다. 초롱동이들과 함께 청사초롱을 들고 신행의 일원이 되어본다. 그냥 저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나대요. 그냥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 내지는 엄마 걱정이 많이 되던데요. 그것 때문에 좀 그렇고 뭐 큰딸이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큰딸이다. 특별히 엄마한테 자랑하는 딸도 아니었는데 그런 점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잘 못 가요, 실은. 그 있잖아, 그 신랑 신부가 그 양가 특히 친정부모한테 인사할 때 저 화장실 다녀오잖아. 눈물이 나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렇잖아도. 하여간 그냥 그 짠한 어떤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품 안의 자식 이미 아니잖아요. 막 컸고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럴 것 같아요.
마을 세 곳의 이장님들이 선봉이 된 신행길이 시작됐다. 전통 혼례와 신행이 사라진 이 시대에 마을 사람들은 소설을 재현하며 사라져가는 전통을 몸으로 기억하고자 자발적으로 행사를 펼친다. 신행길의 축하 행렬이 이어지고 효원을 태운 가마가 등장한다. 덜컹거리는 가마 속에서 효원의 마음은 더 크게 요동을 쳤다. 목소리도 낯설고 말투도 귀설은 이곳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는 소리가 귀에 꽂혔다. 혼례에 본 어린아이 같은 남편 강모의 모습은 영 미덥지 않았고 사방이 모셔야 할 웃 어른들로 가득한 종가까지. 서도역에서 30여 분을 걸어야 도착하는 종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곳. 이제 그녀에게 매한 이씨 종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감사하세요. 오늘 해 넘어가. 아이고, 아니 시간 많아. 해 넘어가. 시간 많은 게 괜찮아. 저 뷰가 신부는 저를 두 자리 신행길을 오는 동안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부부. 형편상 결혼식을 따로 하지 못했던 터라 그 기쁨은 더했을 듯하다. 살아보니 결혼식이 제일 쉬웠던 것 같다. 어른이 될 준비가 채 되지 않은 두 사람이 젊은 나이에 만나 어른이 되어가는 모범이 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하는 일. 새삼 내 아내가 되어준 지은 엄마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한 종가. 이제 종부의 삶을 들어볼 차례다. 청안부인, 율촌댁, 효원까지 종부 3대가 살았던 종가. 종가의 위엄을 보여주던 안채가 11년 전 화재로 소실돼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에게 혼불은 소설이 아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실제다. 일가간으로 해서 이제 내가 여기 한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종갓집을 자주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 종가의 마지막까지 살으셨던 그 보성댁 효원이죠. 효원. 효원 그 할머니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시는가요? 이게 그냥반이 옳게고 내가 신우되고 집안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신우 옳게가 되었지요. 학렬이 같아서. 소설 혼불에서는 이제 일대 종성으로 나오는 청안부인은 실제 혹시 보셨어요? 예, 할머니요 배웠죠. 예. 그럼 그때 할머니가 몇 살? 12, 서너 살 그렇게 되었는데 늘 이렇게 말하자면 청안부인 손녀가 나오고 1살 사이에 나이가. 그런 게로 이제 같이 크니까 한 번씩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아버님 심부름도 또 오면은 또 여기 오고 그랬어요. 그럼 청안부인을 그때 실제로 뵀을 때 우리 할머니는 좀 어렵겠지만 느낌은 어땠어요? 느낌? 뭐요? 남자맹이로 건잠하시고 음성도 우렁우렁하시고 뭐 남자맨이에요. 여장부셨구나. 네, 여장부요. 아마 코도 막 이렇게 크대놓고. 키도 크셨는가? 가면요. 키도 크시고. 키도 장대하고 남자맹이었어요. 남자 같으셨다. 네. 인심 같은 건 어떠셨어요? 뭘 많이 사준다든가 뭐. 인심도 후회겠지요. 그런 게 친정에서는 참 부자로 크기 때요. 그랬는데
이 시댁은 이제 좀 가난하시고 그래서 결국 청안 부인께서 이 종가를 일으킨 네, 그러겠지요. 역할을 네. 하셨군요. 녹록치 않은 종부의 삶. 종부는 그저 한 사람의 안악이 아니고 흘러내려오는 핏줄과 흘러가야 할 핏줄에 허리를 바치고 있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종가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종부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세 개의 원류가 모여 하나의 뇌를 이루는 3개를 지나면 또 다른 종가가 나온다. 감탄이 나오는 사랑채는 남양을 향해 우뚝 솟아 종가의 위세를 짐작해야 한다. 가문의 선조를 기리는 비석 외에도 집안 곳곳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가의 고택을 보여준다. 슬피 울어 곡소리가 진동하기보다는 온 동네에 기름 냄새가 풍겨날 만큼 흥겨운 잔칫날이길 바랐던 종부 청안 부인. 그네의 당부대로 종가의 제사는 마을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날이었다. 그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500년 종가의 제사를 모시는 종부 황영순 씨. 음식도 우리 24,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어느새 45년이 흘렀다. 지금은 어떤 음식도 척척 해내는 종부지만 모든 게 서툴렀던 그 시절의 어려움은 아직도 생생하다. 종가의 풍속을 몰라 실수한 일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 앞서서 한 일도, 마음을 몰라주는 어르신들이 야속할 때도 있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나이가 됐건만 섬기고픈 부모님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우리 시어머님이 맨날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확독에다 꾀를 가렸거든요. 날마다 깨죽 안 끓인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깨죽이든지 아니면은 허다못해 저 고기가 없으니까 해줘줬을 때는 저 내과에 가서 여기 앞내과에 제첩도 많고 대사리도 많거든요. 그거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대설장 해드리고 예, 그리고 죽 끓여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당시는 새각시가 그런 게 잡으러 가는 게 안 해보던 일을 하려는 게 엄청 부끄럽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시집 와서 어려운 것은 살림에 넉넉하지 못해서 어른들을 제가 잘 대접을 못하던 게 지금도 그리 전 이렇게 고기를 보잖아요.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 생각이 나요. 딱 오셔가지고 1, 2만 살다 돌아가셨으면 이런 거 잘 해드리는데 싶어갖고 너무 고생을 하고 가셔서 그런 쪽에서 제사 지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냥 그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좀 걸리고 좀 뵙고 싶고 그래요. 한 집안의 종손이 가문을 세우는 기둥이라면 종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다. 곳간을 채우고 기둥을 관리하며 가문의 전통을 후대에 전승하는 것은 종부의 몫이었다. 상차림이 간소화됐다고 말하지만 힘을 다해 준비하는 제사상. 청안부인 율촌댁 효원이 그러했듯이 종가의 전통과 풍속인 제사는 고집스럽게 기록되어 전달되고 있다. 종가라는 의미, 예. 종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종가라는 것은 적어도 5대 이상, 짧게는 100~200년, 저희 종가 같은 경우는 5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이어져 내려온 대종가로서
우리가 조상의 그 훌륭한 정신과 그 업적을 잘 기려서 후손으로서 그 조상과 선대의 그 큰 업적에 훌륭한 정신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몸과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정신의 계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없이 제사를 이어가는 고집스러운 마음, 종부의 마음도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작가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는 너그러운 밤이다. 종갓집에 이렇게 문턱을 넘어가면서 또 청호 저수지를 이렇게 걸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늘상 또 내 작품에 대한 그런 어떤 설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행을 통해서는 내 작품에 관한 그 많은 그 설계에 좀 더 이렇게 살을 붙이고 더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저희 애아빠를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창작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녹록지 않죠, 삶이. 그렇지만 저도 이번 기행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저보다는 주변도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결심도 했습니다. 좀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그때 다녔던 훈풀기행, 저희 부부가 다녔던 아름다운 길 생각, 그다음에 최명희 선생님에 대한 혼,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멋지게 아름다운 시간을 좀 보내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17년의) 시간, 작가는 고집스럽게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록하기 위해 인내했다. 평생을 건 수고가 당대에는 빛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녀는 고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 길은 삶의 터전을 바꾸게 했고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고집스럽게 걸어온 나의 길도 이제는 웃으며 응원해줄 아내와 함께 다시 떠나본다.